기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쏘더라.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늘 강철 부대 결승전 HID와 707이 결승전에 나갔죠. 결승전 사격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그래서 10화에서 나온 사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스페셜 게스트 여러분들이 항상 보고 싶어하는 박원정 예비역 중사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업무차 나왔다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이 와서 얼굴 보다 보니까 붙잡혀서 리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냥 만나면 하는 겁니다. 만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만나면 찍는 거고, 구독자분들이 많이 원하는 컨텐츠, 박원정 중사님 나와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다, 자주 컨텐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어제 강철 부대에서 그거 아니죠. 살짝만 앉아요. 살짝만. 푸시프레스. 살짝만. 오케이. 거기서 바로 일어나. 너무 많이 앉지 마. 그것도 많이 앉는 거야. 그 팔꿈치 더 올리고. 제가 지금 저기 운동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코칭을 또 했는데요. 특전사 후배입니다. 예, 특전사. 우리 특전사의 출신의 격투기 선수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강철 부대 사격 리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획기적인 관역판도 나왔고, 이제껏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처음으로 이 사격에 타임어택을 적용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격이 나름대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서 결승전에서는 난이도가 있고 전대원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미션이 나왔는데, 미션에 대한 구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 일단은 실전 사격이라기보다는 약간 스포츠 슈팅 스포츠에 좀 가까운 느낌이 많이 있었고, 슈팅 스포츠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지. IPSC나 IDPA 같은 스포츠 사격에서 쓰는 표적들, 관역들, 그런 시스템이 많이 적용이 됐는데, 시작부터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너무 시스템적인 흉내만 냈다. 흉내만 냈다. 흉내만 냈다. 우리가 이 다음 미션들은 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예고편 보니까 부수고 들어가서 쏘기도 하고 진입해서 사격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까지 나왔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총 사격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스포츠 프랙티컬 슈팅의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물론 안전상의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매거진 체인지하고 안전점검하고 다음 표적으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는 할 수 있고, 이게 뭐 실전 기동 사격과는 사실 거리가 좀 먼 사격이고, 홍범섭 대원이나 강민호 대원이나 이제 그분들이 군인으로서는 엘리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뭔가 매끄럽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그 사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좀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오조준 오발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심리적인 부분이 이제 되게 컸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타임어택 때문에? 물론 그 영향도 있었겠지.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군대에서 해온 사격수라고는 완전히 이거는 다른 개념의 슈팅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지 몰랐던 거지.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당황한 기색이 조금 역력했고, 그래도 탑 티어라고 하는데 뭔가 사격이 잘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렇게 막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아마 시청자들 눈에 조금 보였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 일반인들도 실탄 사격장 가서 사격을 많이 하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질 수는 있었을 텐데, 그거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사격 현장에서 그런 사격수를 하다 보니 조금 당황하지 않았나.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하라 그러면은 훨씬 더 잘 쏠 거야. 본인들이 처음 접해본 표적이고, 표적이 그거 말하는 거지. 그거 이렇게 퉁 돌아가는 거. 때리니까 맞아.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국내에서 에어소프트건으로 연습할 때는 그것보다 이제 표적이 더 작은 것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동하면서 문제 풀듯이 그 프랙티컬 슈팅 대회를 나가보면은 시스템이 어떠냐 하면은 그 레인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레인지에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 저지가 설명을 해주고 한 1분, 2분 정도 웍스루라고 해가지고 본인만의 그
길을 익히고 아 이렇게 쓰고 이쯤에서 탄 20발 매거진 체인지를 하고 릴로드 하는 과정에서 시간 차이가 1, 2초 이상 나기 때문에 프랙티컬 슈팅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거 계산까지 다 해서 아 이쯤에 왔을 때 내가 매거진 체인지를 하고 바로 사격이 들어가고 이런 계산까지 산수나 수학처럼 문제 풀듯이 우리가 클라이밍 하면 볼더링 할 때 문제 풀듯이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거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표적과 처음 보는 시스템에서 사격을 하는데 되게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 나도 처음 그 필리핀에 대회 나갔을 때 물론 연습을 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소프트 건하고 실탄하고 또 틀리다 보니까 첫 번째 레인지, 두 번째 레인지, 세네 번째 레인지까지 완전 그냥 조져버린 그런 기억이 있거든. 그래서 아마 그들은 더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쏜 거 아니야 그러면 따지면? 잘 쏜 거지. 우리가 볼 때는 매끄럽게 정말 완벽하다, 프로다 막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니까 그 정도를 한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확실하지. 그러니까 뭐 끝낸 시간들이 엄청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 오발이 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뭐 물론 그거는 타임어택이니까 오발 날 걸 감안을 해가지고 툭툭툭 쏴버리더라고. 맞아. 그리고 두 사람 간의 전술적 차이 요런 거를 놓고 봤을 때 홍범석 대원이 조금 불리한 면도 분명히 있었어. 먼저 그렇지. 했기 때문에 불리한 면도 있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시간차가 조금 뒤지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되게 잘 했고 그리고 강민호 대원의 전략에 말렸다? 본인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두 번째 사격하는 거는 정밀사가 더 유리한 데도 불구하고 홍범수 때는 속사를 하더라고. 빨리. 저걸 속사로 쏴야 되니까? 아니야. 저거는 정밀사가 난 것 같아.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하지 않았나.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다 잘 쐈다. 역시 권총 사격을 많이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습하는 세션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줬을 확률이 크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능숙하게 잘 쐈고 전문가들 이걸 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의 그런 버벅거림이나 능숙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쐈다. 이 다음에 여러 미션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진입해가지고 뭐 사격하는 미션도 있었고 해상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가고 수영하는 건가? 보니까 뭐 저격총 방수팩에 넣어서 가지고 가서 수영을 해서 배 위에서 쏘는 뭐 갑자기 작전이 왜 있는데 물에서 헬기 레페를 시켜가지고 물에다 빠뜨려가지고 거기서 수영을 하고 가서 저격을 해라. 그러니까 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예고편만 봤을 때는 아니 그냥 배 위에 레펠로 내려가지고 쏘지 왜 굳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저러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주고 나서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강철부대 특유의 그냥 쉽게는 안 시킨다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사실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으니까 뭔가 컨셉을 그렇게 잡는 것 같기도 해. 해본 적이 없는 형태의 사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실력을 확인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같이 그거를 봤을 때 이게 시스템이 IPSC나 뭐 IDPA에서 그런 거를 도입했구나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는 그런 신선함을 주기를 원하는 거고 이런 디테일한 거는 요즘 뉴미디어가 워낙 발전해 있으니까 그런 거는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니들이 풀어서 그래 조회수 끌어봐라 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방송에서 그런 설명까지 더해질 필요는 없었을 거고 새로움과 그런 신선함을 주고 싶었다. 근데 권총 사격 미션뿐만이 아니라 데스매치도 그렇고 실제 본 미션도 그렇고 한 가지 조금 그런 건 나는 그 제작진들이나 그 마스터들 그분들 한번 좀 검증했으면 하는 그런 호기심은 조금 있어. 제작진은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그냥 컨셉만 잡는 거고 마스터와 그 진행 요원들이 있겠지. 보니까 몇 명이 있더라고. 마스터 최영재 대회 같은 경우는 마스터 느낌보다는 그냥 MC고 현장 진행하는 진행자고 거기 현장에서 통제하는 마스터들이 있더라고. 강철부대 홈페이지 나와 있거든. 뭐 이력들이 화려한데 과연 그 사람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까? 예전에 한번 이제 리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린베레하고 네이비실 이야기를 하다가 네이비실이 이제는 그린베레를 압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한번 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런 거를 우리끼리 뭐 일반인들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요즘 영화 보면 다 네이비실만 나오고 그렇지. 이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종군 기자나 군 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게 사실처럼 그렇지, 받아들여지거든. 근데 최영재 대위도 마찬가지. 이건 뭐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북한 특수 8군단 때문에 뭐 707을 창설했다. 홍 군단이
특수무단이 저희 707 특수무단이 창설된 계기와도 좀 연관이 있네요.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최영재 대위가 그런 말을 했어? 한 프로에 나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번 강철부대 시즌 3에서도 그 사격에 대해서 1화에서 대표들 뽑아서 베네핏을 주기 위한 배 위에서 권총 사격을 했었지. 미군들은 원래 저렇게 속사를 통해서 권총 사격을 실시한다. 그래서 여러 발을 쏴서 맞추는 마치 그게 다 있냐 설명을 하던데 이거는 지났으니까 좀 풀어보는 썰인데 모든 게 마찬가지. 운동도 기초 체력이 된 다음에 크로스핏도 스쿼트가 된 다음에 데드리프트, 슈러그, 클린업, 클린하고. 절크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초가 된 다음에 가는 거지. 사격도 마찬가지. 정밀사가 먼저 되고 난 뒤에 속사가 있는 거지. 무슨 미군들이 속사 위주로 훈련을 한다? 그건 좀 저게 맞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들어.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호기심이 생기지, 의문이 들지. 쟤 어디까지 하는 거지? 쟤의 능력치가 과연 어디까지 되고 지식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라는 그런 의문이.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또 아니 뭐 근데 이제는 할 때 됐지. 뭐 지금 시즌 3인데 시즌 3가 바뀐 것도 없고 사실 미션 전체적으로 보면 데스매치도 그렇고 사실 이번에 행군 미션은 나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 왜냐면 전쟁이 나다 보면 실제로 그런 물자들을 수송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 근데 갯벌에서 타이어는 전쟁 나는데 누가 타이어를 돌리냐는 거야. 뭐 버디 캐리를 할 수 있어. 부상자, 뭐 사망자를 우리가 옮길 수는 있어.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옮길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갯벌에서 타이어를 뒤집는다. 그것도 300m씩이나. 그게 좀 너무 혹사시키는 거죠. 너무 간 거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미션을 하더라도 분명히 군과 관련된 것들을 얼마든지 참신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이루어지는 게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하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 맞아. 그래서 사람은 배가 부르면은 편한 걸 찾기 마련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호기심인 거고 그렇지만 개인적인 호기심이지만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그렇지. 많이 하지. 하나하나 갖고도 다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그런 미션을 하기 전에 본인들의 검증을 먼저 한번 이제는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 예전에 그 리마스터 이런 데는 거기 마스터로 있던 사람들이 막 리마스터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전에 이렇게 다 해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강철부대 리마스터는 그냥 박군이랑 이진봉 이런 친구들 나와가지고 그냥 보고 리뷰하는 형태다 보니까 그런 현장에서 뭐 진행하는 것들하고 상관이 없이 진행이 되더라고. ABC 코치 구독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거 같고 그거 혹시 봤어? 707 시범 하는 거? 와 멋있게 잘하더라고. 대테러 시범. 그거는 뭐 707의 전매 특허니까. 레펠도 그렇고 기가 막히게 하던데. 와, 부드럽다. 레펠도 뭐 전술이 늘 바뀌지만 레펠도 보다 보니까 요즘은 또 레펠 타는 것도 많이 세련돼졌더라고. 측면 레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전에 레펠을 할 때 건물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사주 경계나 밑에 그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팔자골에 이렇게 줄을 잡고 있으면 이렇게 올려서 튕겨서 줄을 확보를 하고 이제 묶은 다음에 벽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발 걸고 이 발을 이렇게 넘겨서 완전히 딱 뒤집어서 이렇게 밑을 경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측면이 아니라 뒤집어 버렸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바로 측면으로 보면서 또 이게 한 손 레펠로 나 그거 좀 신기하긴 했어. 저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한 손으로 제동 잡고 측면에서 바로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게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내려와서 착지하고 무릎 딱 각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진짜 깔끔하네. 많이 바뀌었고 나도 그런 건물 레펠은 사실 많이 안 해봤지. 한두 번 해보고 우리는 특전사나 특임단 같은 경우에는 헬기 레펠이나 패스트로프 이런 게 주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하고의 지금의 전술이나 스킬은 많이 달라졌고 정말 많이 발전이 됐다라는 거를 그 장면만 보면서도 많이 느꼈지. 야, 그 대테러 그 버스 진압. 와. 스피드가 와우. 그 4명이 돌아간다. 뭐 빨리 감기 안 했나? 그 정도로 진짜 합이 잘 맞고 한 방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물론 수도 없이 연습을 했겠지만 그렇지.
야, 그 한 번에서 이 사람들의 훈련이라든지 숙련도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 그게 절대 뭐 한두 번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동작도 아니고 그런 합도 아니고 그게 707만의 그 훈련 방법이고 그게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아, 또 기가 막혔고. 그러면 707과 HID가 이번에 결승을 붙는데 승자 예측 어느 팀이 우승을 할 것 같나? 실전 논란, 실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입장에서는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이거 아가리 사이로 머리를 들이미는 거하고 똑같은데